네, 안녕하십니까. CO2 94회 사업가 봉사를 함께하는 이동치과 진료 장비를 전 세계 45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대양덴텍의 장현현 대표님 오늘 모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먼저 오늘 그 진행 같이 맡을 두 분의 MC분들 각자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지식을 큐레이션하는 날PD 고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네, 반갑습니다. 7월은 신경치료와 함께 보내고 있는 남자 이건웅입니다. 네, 그냥 임수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게스트이신 대양덴텍의 장현현 대표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한테 사진이요. 네? 정말 여러분 사진이 거의 없어요. 구글에 아, 인터넷에. 그래서 제가 뭐 엄청나게 작은 사진 확대하기가 이제 뿌옇게 나왔는데 네. 오늘 제 방송하시면 다시 보기 이거 고화질이거든요. 요거 좀 해가지고 이제 많이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원래? 따로 사진값 드려야 되겠네요. 네네. 네. 자, 먼저 그 대양덴텍이 네. 뭐라는 회사인지 모르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아, 예. 대양덴텍 주식회사는 그 1988년도에 대양종합상사라는 그 회사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해놓고 보니까는 이 치과 관련 이 업종에 그 시작한 것이 너무 행복한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치과 의사들을 상대로 치과 병원을 개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의료 장비 납품하고 그에 따른 소모품 납품하고. 혹시 치과 의사분들은 상당히 그 옛날부터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선배가 야, 너 여기 이 회사하고 맺어서 앞으로 사업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연결해라. 그러면은 그 후배된 입장에서 그걸 그절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2개, 3개 됐던 거래처가 갑자기 뭐 10개로 늘어나고 10개에서 20개로 늘어나고. 다 구전으로요? 예, 구전으로. 따로 영업을 하신 게 아니라? 네. 따로 영업을 할 필요가 없이 자꾸 선배분들이 후배분들 소개해주고 이 친구하고 거래하면은 네가 절대 미치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조금 하다 보니까는 이 그 사람이라는 게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개구리 올챙이 생각 잘 못한다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다 보니까는 나름대로 야 이거 괜찮네.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이렇게 밥만 먹고 내 배만 불려서 되겠느냐, 좀 좋은 일도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인 것. 거기까지만 하시죠. 다 하시면 우리가 물어볼 게 없거든요. 네네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요게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요게 그 이동 치과 진료 장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저거는 그동안 약 한 20년에 걸쳐서 노하우가 함축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저런 장비가 아니라 아주 조잡한 그런 장비로 해외 처음 우리가 치과 의사가 구경을 못하는 나라가 어디냐. 그래서 약 한 10여 년 동안 치과 치료를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봉사활동에 제가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또 이거 불편하다 그러면 또 업그레이드하고 어느 날 20년이 지나니까는 세계적인 독특한 장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 장비는 자동차 뒤 트렁크에 들어갑니다. 뒤 트렁크에 들어간 거를 집에 가서 탁 펼치면은 거기가 바로 치과 병원이 되는 아주 독특한 장비입니다. 네. 이거는 직접 개발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 직접 하나씩 제 그 땀과 그 컴프레서도 들어가고, 컴프레서 배관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단 말씀이죠. 배관도 들어가고, 조명도 있고 다 있던데. 조명도 들어가고, 환자가 눕는 의자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치과에 가서 누워서 가만히 있으면은 갑자기 막 칙칙 하면서 스케일링을 한다거나 또 치석을 갈아낸다거나 또 치아를 가른다거나 또 검진을 할 때 물 바람 착착 뿌려가면서 하는 모든 기계가 저기 다 있고, 우리 장비를 탁 펼치면은 하여튼 치과 치료를 못 받는 것이 없어질 정도로 그 정도 완벽하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네. 자, 근데 궁금한 게 88년도에 이제 만드셨잖아요. 네. 근데 왜 법인은 왜 이렇게 2006년도에 법인 전환했으면 굉장히 늦게 전환하신 건데 왜 이렇게 늦게 전환하셨나요? 법인은? 사실은 제가 저 혼자 스스로 끙끙거리면서 이것만 잘 만들면 되지 굳이 법인을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근데
그런 걸 제대로 잘 깨닫지 못한 거죠. 네. 나름대로 이제 R&D 사업도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법인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대표님 어떤 분인지 네.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그 88년도에 창업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냥 그 전에는 이 치과 관련 그 무역업을 하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대양종합상사도 이제 무역 쪽에서 시작을 하신 무역 쪽을 건가요? 하다가 이제 로컬로 이제 유통업을 먼저 시작한 거죠. 예. 네. 근데 제가 양력을 보니까 저기 남해, 예, 고향이 남해에서 고등학교까지 다 나오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바로 군대 가셨고. 네. 근데 남해에 있으신 분이 왜 무역회사 왜 들어가셨어요? 다른 것도 그 많은데. 약간 위험한 발언 같은데 왜 그러나? 남해를 무시하시나? 아니 그 당시 88년도면 제가 보기엔 70년대 때 학교 나오시고 남해에서 그냥 고기 잡으시거나 그러시면 되는 건데 남해에 나오신 분이 어떻게 무역을 하시는 배가 없어서 그렇죠. 왜 특별히 왜 무역을 쪽을 사실은 남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청정 해역이고 지금도 보면은 남해만큼은 공장이 없습니다. 네. 아직도 지금 혹시 남해를 뭐 여행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다랭이 마을이라든지 독일 마을이라든지 그분들이 아주 세상에 이런 동네가 어디 있나 할 정도로 너무 깨끗하고 네. 바다에서 나오는 수산물도 아주 그거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그 남해에서 먹고 살 게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물고기 있잖아요. 물고기 조개하고 물고기나 조개나 뭐 낙지나 또 가끔 고기도 먹어야죠. 그런 거는 할 수 있지만은 네. 과연 그거 팔아 가지고 얼마나 앞으로 네, 제대로 네. 장가나 갈 수 있을까 네, 네. 하는 그럼 장가 가시려고 올라오신 걸로. 사실은 제가 처음으로 서울로 오게 된 동기는 군대입니다. 네. 군대 입대를 서울 쪽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남해 가기가 싫더라고요. 네. 예. 그 창선 초등학교 옆에 있고 중학교 옆에 있고 네, 고등학교 고등학교도 옆에 같이 붙어 바로 있습니다. 그렇게 붙어 있는 쪽이시고 예. 2003년도에 이제 창선대교가 딱 예, 삼천포까지 맞습니다. 연결되니까 네. 좀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예. 근데 갑자기 30세 예. 우리 나이로 31살에 창업을 하셨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 돌연 한 5년 회사 다니다가 돌연 창업을 하게 된 배경이 바다사나이의 어떤 그런 기질 때문에 그러셨나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뭔가? 그때 좀 그런 나름대로 이제 유통업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유통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정으로 돼가 있는 이제 거래처? 치과 네. 거래처가 이제 나무 밑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와서 이제 독립을 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 네네. 사실 그런 소곤소곤하는 이 기회에 제가 네네. 현혹되어 가지고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근데 진짜 하고 나서 약 한 1년 동안은 축사게 고생했어. 내가 이 고생을 왜 하러 나왔을까? 차라리 회사로 다시 들어갈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어차피 한번 칼을 뺐으니까는 썩어 네. 무라도 한번 찔러봐야지 하는 참 그런 여기 이제 직장인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네, 많겠죠. 직장인들도 지금 다니면서 마음으로. 언제 나는 회사를 나갈까? 네. 그 타이밍을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럼 대표님은 뭔가 그런 소곤소곤 거리는 게 있어가지고 나왔잖아요. 네. 그렇지만 지금 돌이켜 봤을 때 직장을 다니다가 이때가 되면 나가서 창업을 해라 하는 네. 시점을 막 얘기해 준다면 뭐가 어떤 계기랄까 뭐 징조 뭐 이런 거 있다고 말씀해 주시죠. 네. 뭔가 30대가 좋은가요? 40대가 좋은가요? 연령대보다 어떤 그런 저는 그거 계획? 때가 각 보통 선생님들마다 아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빨리 창업을 해가지고 한번 들어먹고 다시 한다든지 그런 분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은 탄탄하게 내가 대로를 구축해가지고 뭐 50대, 60대 돼서 내가 창업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각자 소개나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뭔가 많은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느냐. 제가 빨리 시작했다고 뭐 절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 그러면 내가 이럴 때 나무 밑에서 계속 이렇게 나무의 배만 불리는 것보다는 어쨌든 내가 고생을 하더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네. 도전 의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여기 듭니다. 뭐 인턴들은 그러면 사장님 배만 불리려고 여기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 친구들은 조금 있으면은 네. 제 수화를 떠나야 돼서 네네네. 이거 너무 열광적인 세게 던진다. 너무 네네. 반응이신데. 공이 오는 거 보니까 뭔가 악덕 기업주 같은 느낌이. 아니 근데 근데 그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창업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보시기에 네. 이런 사람은 조직에 남아 있는 게 낫다. 네. 또 이런 사람은 창업하는 게 낫다. 좀 구분을 해준다면 제가 봤을 때 그 A형의 성격을 가진 분들 있지 않습니까? A형이요? 예, A형. 네. 나대지 못하는 사람? 예, 만사 완벽주의자. 네. 이분들은 좀 늦게 창업을 해야 되고 아. O형을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이것저것 한번 부딪혀 보자. 네. 맨 땅에 헤딩을 할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좋다고 O형이세요? 생각해요. 아닙니다. 저는 A형인데 O형이 가깝더라고. 나중에 조사해 보니. 근데 아까 그 창업을 해서 그 의사들의 그 네. 여러 가지 구전에 의해서 좀 쉽게 영업이 되셨다라는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너무나 힘들어서 다시 되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직장 생활로 네. 후회를 하셨던 경험도 있으셨단 말이에요. 네. 어떤 것들이 가장 힘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시작했을 그 때. 두 가지가 좀 모순이 있지만은 네. 어쨌든 모든 분들이 다 일단 창업을 하고 나면은 내가 이러려고 창업을 했었나 하는 그런 후회되는 마음도 있지만은 뭔가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이거죠. 그것을 극복할 자신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사실은 소곤소곤하는 그게 현혹돼 가지고 빨리 했다 그러면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줄어들 거고 아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그 부분이 좀 더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는 88년도니까 올림픽 때 이제 창업하신 네. 거잖아요. 올림픽 네, 끝나자마자 창업하신 건데 그러면 그때는 이제 대한민국에 치과 소재나 장비 업체가 없기 때문에 종합상사로 이렇게 일을 하시면 굉장히 비즈니스 하기가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네. 그렇게 후회하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놀란 느낌. 이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다른데 인터뷰한 내용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그 의료 선교라든가 봉사 활동 같은데 너무 푹 빠졌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비즈니스가 어렵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당시 상황 25년 전을 한번 돌이켜 보면서 이런 것들은 내가 부족했던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좀 잘 됐던 것 같다. 네. 이렇게 한번 돌이켜 보신다면 어떤 점을 돌이켜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 그룹으로 돼가 있던 그 치과의료 선교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었는데 다른 치과 원장님들은 1년에 한 번씩 이제 의무적으로 해외 가서 봉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의료 장비를 담당하는 기술자로서 이 팀들이 갈 때는 이 팀에 가자 그러고 또 저쪽 팀이 갈 때는 그쪽 팀에 또 같이 가자 그러고 또 저는 야 이거 어디로 가야 되나 제 몸 하나 가지고 1년에 한 번만 가자니 이분들이 좀 서운해하고요? 서운해할 것 같고 네. 이분들이 네. 또 서운해할 거 그래서 그냥 그 부른 대로 가신 거고요. 에이 부른 대로 같이 가보자. 비행기 값은 누가 내셨나요? 제가 다 부담했습니다. 네. 몇 번이나 나가셨나 1년에요? 그 1년에 많이 나갈 때는 뭐 6, 7번씩 나가고 그래서 제가 아마 그 당시 번 거는 그쪽으로 다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주로 듭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를 간 겁니까? 제일 못 사는 나라 위주로 갔죠. 못 산 나라면 어떤데? 예를 들자면은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저기, 방글라데시 한번 이런데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파키스탄, 예멘, 뭐 네팔, 라오스. 라오스, 캄보디아, 뭐 베트남. 그럼 그런 데 가서 이 장비를 갖고 하셔서 치과 치료하신 겁니까? 네, 치과 치료를 직접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처음 장비는 요 장비가 아니라 그렇죠. 수입된 장비 가지고 하다 아닙니다. 보니까 수입된 장비가 아니라 처음에 수입된 장비를 했는데 그게 고장이 나버려가지고 얼마 못 써서 그냥 내팽개 새로 치고 만든 차라리 제가 한번 노락질 삼아서 만들어봤던 게 이제 점점 그럼 이걸 그런 나라 가져가셔서 거기 두고 오는 게 아니라 다시 갖고 오시는 거죠? 예, 우리 팀이 갈 때는 가지고 오는데 요즘은 이제 그쪽 현지인들이 상당히 야 이거 너무 좋다. 우리나라 주면은 자기네들 너무 기묘하게 잘 쓰겠다. 쓰겠다. 네. 그렇게 유혹할 때가 많아서 가끔은 그냥 에이 잊어버린 척하고 그냥 데리고 올 때도 있긴 근데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이제 그때 이제 그 사업의 초창기에 돈도 많이 못 푸셨을 텐데 네. 돈 번 거 거기다가 1년에 6, 7번 해외를 나가면 그 비행기료 그거에서 돈 다 쓰셨을 텐데 네. 돌이켜 봤을 때 네. 지금 그때 그렇게 했던 것이 네. 지금 이렇게 쭉 오랫동안 쭉 해왔던 그런 이제 원천이 됐다고 보시는 건지 네. 아니면 다시 한다면 네. 내가 그렇게 안 하고 다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장이 일단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일장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아마 25년 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아직도 그렇게 하고 똑같이 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재밌게 하신 거네 그때 일을. 그럼요. 네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나갔을 때는 거의 24시간 중에 한 2시간 잠자고 22시간 정도를 일을 해도 피곤한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네. 젊기도 했겠지만은 네. 진짜 재미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거의 창업하시고 거의 한 6, 7년 네. 이렇게 사업을 해오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가장 결정하기 어려웠던 어떤 상황이 있었다면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과연 제조업을 계속해야 되느냐 아니면 유통업을 끊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갈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 유통업으로 한참 잘 나갈 때는 직원들도 많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제조업 위주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데리고 있던 직원들은 하나씩 띄어서 예를 들어서 뭐 거래처를 한 20개 떼어가지고 네가 하나 독립을 해라. 쉽지 않은데요. 예, 그렇게 해서 한 5명 정도를 내 보내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그 나름대로 그 결정할 때가 상당히 좀 야, 저 친구들 그냥 그대로 끌고 나오면은 어쨌든 내한테 인컴이 많아지고 그렇죠. 좋아지고 그러는데 저는 이 그 포탑을 위주로 나가겠다 하는 그 결단 내리는 게 상당히 좀 고심이 그럼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켜 보시면 그 결단이 예. 옳은 결단이었나요? 아니면은 아직까지 뭐 ING 중이라서 예. 근데 보면 기록상으로 보면 최근 4년, 5년 요때의 그 예.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자본금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 매출을 하신단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유통으로 하셨으면 그거 10배 뭐 5배 이상의 매출을 하실 건데 과감하게 매출 유통을 그만두고 만드는 쪽으로 가신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 엄청난 모험인데 예. 그런 모험을 하시게 된 배경은 어떤 건가요? 어쨌든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계속 끌고 나가자 하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은 너무 그 피곤하기도 하고 또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도 많고 더더군다나 특히 유통업에는 뭐가 한 가지만 잘못돼도 그게 다 사장 책임이기 때문에 클레임 들어오고요. 클레임 들어오는 그런 거 해결한다거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그냥 나름대로 결단을 내리신 거네요. 네. 그렇게 결단 내려서 이 임팩트라는 브랜드로 지금 만드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 임팩트라는 브랜드가 포텀을 만드는 데가 국내에도 여러 군데 있고요. 네. 해외에도 많이 있고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요 관가는데 한 1시간, 2시간.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철거하는데 철수하는데 또 30분에서 1시간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맞습니다. 이 임팩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3가지를 말씀하신다면? 일단 모든 거 들고 다니기가 아주 편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봉사활동을 가서 해보면은 메디컬 닥터들은 자기가 쓰던 뭐 청진기 하나만 툭 해가지고 먼저 쫙 손 씻고 나가서 밥도 빨리 먹고 그러는데 이 치과 팀들은 이거 다 정리하고 나가면 가서 보면은 반찬 다 먹어버리고 네. 우리가 먹을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은 파키스탄에 갔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지금도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손가락이 6손가락이 되는 육손 할아버지가 네. 나와가지고 왜 당신네들이 온 지가 30분이 지났는데 왜 빨리 우리를 진료를 안 해주느냐 하면서 항의를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만 빨리빨리 문화에 성격이 급한 줄 알았는데 파키스탄 사람들이 더 급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당신네들을 잘 진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착은 했지만은 이 지금 소독하고 이걸 깨끗하게 해서 당신네들을 맞이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구나. 우리가 이게 도착하자마자 10분 내로 이거 펼쳐서 이분들을 검진이라도 하고 당신은 그 다음 순서에 있는 발치 쪽으로 가세요. 아니면은 스케일링 쪽으로 가세요. 아니면은 충치 치료해 드릴 테니까 이쪽에서 대기하세요. 그렇게 검진이라도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다음번 우리 팀이 나갈 때부터는 이 상태를 도입을 해서 도착하자마자 10분 내로 네. 펼친다. 펼치는데 10분이면 된다는 네, 말씀이죠? 저희는 10분 이내로 다 지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코롱 텐트하고 마찬가지네요. 탁 던지면 착 깔아지는. 네. 음압이 다른 데는 보면 최근에 메르스 때문에 얘기가 됐던 압력 때문에 메르스균이 그 바이러스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음압 장비나 이런 얘기를 있는데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어떠신가요? 기술적인 부분도 저희가 상당히 제가 지금 이 업계에만 약 한 35년의 경력이 되는데 하여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장비로 저희가 만들었는 게 저희가 탁 펼치면 되지만은 저희는 뭐가 잡으면 잡는 것만큼 그것만 작동하게끔 모든 게 오토매틱입니다. 예, 다른 장비들은 예를 들어서 하이스피드 핸드피스라 가지고 고속 절삭기라 그럽니다. 왱 하면서 1분에 약 한 40만 RPM으로 돌아가는 게 있거든요. 그걸 썼다가 아니면 정밀하게 천천히 해야 되는 그런 걸 쓴다거나 아니면은 스케일링을 쓴다거나 그럴 때는 모든 셀렉트 스위치를 일일이 바꿔가면서 써야 되는데 저희 거는 이거 썼다가 하면 모든 게 자동으로 탁탁 잡는 게 자동으로 작동하게. 그렇다면 35년 되셨다면 이게 네. 글로벌하게 예. 이런 유사한 이런 제품들에 비교해서
경쟁 우위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글로벌 제품들하고 비교해서도요? 사실 이런 포터블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지금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독일에서 나오고 덴마크 나오고 그다음에 미국, 일본, 네. 이제 한국, 중국 그 정도입니다. 네네. 이제 중국 거는 아직까지 따라올 그렇겠죠. 기술적으로 힘들고요. 네. 그다음에 그래도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미국, 독일, 덴마크 쪽인데요. 네. 독일에 있는 아연 치과대학 교수가 저희 거를 사가지고 그분도 매년 봉사활동? 네네. 이디오피아로 네네. 학생들 데리고 봉사활동을 갑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러 가지 거를 많이 써봤기 때문에 동시에 한번 써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 덴마크나 독일 거는 2, 3일 있다가 다운되는데 저희 거는 일주일 내내 썼는데도 네. 다운되질 안 하고 계속 그렇게 잘. 그렇다면 이게 네. 궁금한 게 저는 이게 전 세계 네, 시장 규모가요. 네. 이 이동 치과 진료 장비 이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보시기에 한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보면 여기 사용되는 그 보건소 뭐 이렇게 봉사 그룹도 있지만 또 봉사가 아닌 곳에 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그렇다면 네. 이게 시장 규모가 도대체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 건지 대략적이나 뭐 어떤 지난번에 그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된 바로는 네. 이게 한 규모가 약 한 5억 달러 정도는 된다. 전 세계 규모가 예, 전 세계 그러니까 규모. 5천억, 5천억. 5천억. 네. 네. 5천억이라면 지금 뭐 그게 경쟁 우위가 있다면 그 네. 5천억 시장에서 굉장히 더 많은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가능성은 많죠. 근데 많은데 왜 아직까지 그렇게 성장을 안 하고 계신 겁니까? 아마 이 치과 분야를 저희가 계속해서 해보다 보니까는 상당히 보수적인 집단이더라. 네. 왜냐하면 치과 의사들은 나름대로 그 선배들이 뭘 써오느냐, 또 그 앞에는 어떻게 쓰느냐. 만약에 이걸 샀을 때 나름대로 뭐 AS라든가. AS라든지 마케팅 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하고. 가장 또 그 무역 장벽이 있습니다. 이 포터블 장비를 예를 들면은 저기 브라질에 팔려고 그러면은 거기 나라에 또 의료기 주경요? 등록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의료기 중국에 팔려면은 중국에 의료기 등록을 해야 되고 각 나라마다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거 뚫고 나가기가 사실 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 이제 좀 민감한 얘기이긴 예. 하지만 그 보통 이제 의료 산업과 관련해서 나오는 부정적인 뉴스를 보면은 리베이트 제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아주 그래서 이런 의료기기 장비라든가 뭐 약품이라든가 네. 판매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또 리베이트를 줘야 되고 네. 그러다가 또 걸리면 또 사법 처리도 받고 네, 네, 네.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는 그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사실은 그 리베이트 하면은 상당히 의료인들은 좀 곤혹스러워합니다. 제가 치과기재협회 총무이사였을 때 그 리베이트 쌍볼제를 도입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위원으로 참여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야, 이 리베이트 뭔가 막기는 막아야 되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막는 것이 좋냐? 결국 리베이트라는 이 말이 나온 게 너무 우리 건강보험의 재정 적자가 자꾸 누적된다. 이게 결국 어디냐? 그러면서 제약 부분이 아니냐? 제약을 잡다 보니까 의료기기도 그게 해당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일종의 이렇게 전체가 확대된 그런 현상인데요. 어쨌든 저희 장비를 구입하든지 저희 장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가장 먼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이 원격 진료가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봉사활동 하시는 그룹들이 제일 먼저 저희한테 문의를 하고 그분들이 사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리베이트 쌍볼제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가 좀 자유로운 그런 상황. 그러면 지금 요새 사실 헬스케어라는 분야에 대해서 네. 좀 핫 아이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이 앞으로 많이 커질 거라고 예상을 네, 하고 네, 네. 기대를 갖고 거기에 들어가는 젊은 벤처 청년 사업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닦아놓고 얘기해서 리베이트 같은 거 전혀 신경 없이 쓰지 않고 네. 영업을 하면 될 수 있는 현재 구조가 돼 있나요? 예, 지금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왜냐면은 의사분들도 굳이 리베이트까지 받아가면서 뭐 언제든지 뭐 쇠고랑 차야 될 그런 환경에 내가 위험 감수하기만서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네. 그런 부분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지금도 음성으로 뭐 하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국가에서 정하는 그런 법률까지 위반해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뭐 가방끈이 그만큼 길었다는 데 대한 책임도 져야죠. 예. 지금 말씀대로 보면 상당히 결단을 내리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규모가 커지고 성장성이 커가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유통 분야를 줄이고 포터블이라고 하는 산업 영역에 네. 그리고 자체 제작 쪽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추신 건데 대신 그 길이 이제 가시밭길이었단 네, 말씀이죠. 네, 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앞으로 미래 부분에서는 좀 뭐 긍정적인 뉴스도 좀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가요? 예. 앞으로 이쪽 포터블 장비 쪽은 그 미래가 상당히 밝다고 저는 그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쪽으로만 저는 투자할 생각이고. 왜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국회에서 원격 진료 부분이 그 계류 중에 있고 아직까지 치과 의사분들이 직접 가정 방문을 해서 진료를 못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그게 원격 진료가 허용된다는 것은 이 장비를 가지고 언제든지 학교든 병원이든 또 회사든 또 여러분들이 그 가가호 방문이 가능해집니다. 그게 이제 치료받고 나면은 그 건강보험에서 그 해주고 예를 들면은 스웨덴 같은 경우는 찾아오는 환자 한 명 보는 것보다 내가 장비를 가지고 가서 한 집에 가서 환자 한 명 보는 게 거의 5배를 건강보험에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는 거기 같은 나라는 서로 찾아가려고 합니다. 네. 왕진을 하는 게 훨씬 더 그렇죠. 옛날에 왕진이 아, 있었는데 이게 지금 자동차 뒤에 들어가니까 들어가니까 바로 그렇죠. 셋업하고 의사가 저걸 들고 간단 말이죠. 예. 네. 그럼 남자 간호사가 필요하겠네요. 힘쓰는 간호사가 예, 필요하죠. 한 번에 들어가지고 촥 실제로 세팅하면. 지금 남자 치위생사들이 많아졌죠. 많아졌습니다. 네, 네. 산업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네. 아니 이런 거 할 때 진짜 이게 되면 그 공원에서 새소리 들으면서 치과 야. 치료하면서 좀 비싸게 받으면 될 거 아니야. 아니 뭐 저기 그 공원에서 하면 자체가 그 불법 아니에요, 이제? 지금은 불법이지만은 그게 이제 허락이 되면? 합법화가 된다는 거죠.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배경에 호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네. 호수에 휴가 가가지고 거기서 딱 네. 힐링이네. 힐링이죠. 그러면 병원에서 아예 캠핑장 같은 데로 아예 출장 잡아도 가가지고 딱 운영해도 되겠네요. 대천해수욕장에 이제 모래밭 막아놓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끝나고 바로 회 먹을 수 있죠. 예, 좋습니다. 네. 근데 저기 저번에 그 나오신 CEO 교육 장비 쪽에 하신 분이 나오셨었는데요. 네, 네, 네. 그때 그분께서는 이제 해외 쪽에 많이 수출하시는데 그 후진국에 많이 남미라든지 많이 아, 하는데 예. 그게 보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 해외 원조 있지 않습니까? ODA. ODA 로, 그, 네. 그 원조 자금으로 대금을 받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캐시를 받는 거죠. 네. 좋은 일도 하면서 네. 그런 것처럼 그 대표님도 하시는 것을 이게 그 해외 쪽에 뭔가 그런 어떤 유엔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 어떤 오시려 그런 자금이랑 같이 연계해가지고 원조 자금이랑 같이 연계해서 이것을 진출하실 생각 같은 건 없으신가요? 그런 길이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저희는 환영합니다. 그런 거랑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네. 예, 돈도 사실은 버시고 지금 또 좋은 일도 하시고. 예, 그 코이카를 통해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라오스에다가 보낸 적이 있는데 아, 예, 네, 코이카. 내년에는 뭐 요르단 쪽으로 보낸다고 그런 청파 EMT에 예. 김진선 대표님이라고 계시거든요. 네, 네. 그분 한번 꼭 만나보세요. 그분이 네. 이쪽에 대가시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근데 비즈니스 하시는 방식 중에 보면 그 일단 보건소라든가 군 네. 이런 데는 정보 조달이잖아요. 그렇죠. 예. 정보 조달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벤처 인증을 받았거나 하는 쪽은 우선 구매를 하는 예.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제도가 있는데 정보 조달을 이용해서 좀 매출을 올리거나 비즈니스를 하는데 도움받은 케이스 그걸 활용하신 방법 이런 노하우를 좀 전해줄 수 있을까요? 예. 사실은 그 정부 조달 제품으로 등록되는 게 좀 까다롭기는 합니다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포터블 유니트가 그 5개국의 특허도 뵙고 우리나라도 이제 특허 실용신안 의장 등록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은 훨씬 이 조달 제품으로 등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조달품으로 등록된 지가 벌써 한 뭐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뚫어서 하면은 훨씬 그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오히려 제가 받습니다. 사실 네. 근데 그게 죄송합니다. 그게 조금 전 연관된 건데 2006년에 벤처 인증을 받으셨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되게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지만 네. 벤처 인증이 가장 효과를 보는 것 같은데 예. 여러 나라에 인증받는 거 요 가중치를 따진다면 어떤 게 가장 큰가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벤처 인증하고요. 그다음에 이노비즈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받을 수 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그 인증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아 놓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시고, 많을수록 좋다. 예, 네. 많을수록 좋고 또 특히 이제 해외 특허 출원해 가지고 PCT 하고 가지고 또 어느 나라 사실 유럽에는 굳이 그
특허 아니라도 이 사람이 먼저 디자인해가지고 먼저 나왔다 그러면 절대 카피 안 합니다. 근데 유럽 사람. 예, 유럽 사람은 아주 신사적이죠. 근데 제일 득태한 사람이 중국 사람이고, 네네. 예, 또 이제 동남아 쪽에 가면은 아주 카피 제품 많이 나오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그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안심이 되는 예, 그런. 지금 이제 그 의료 장비 쪽에서 어쨌든 30수년간을 네. 이제 일을 하셨으니까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네. 지금 요새 이제 헬스케어라고 하는 이쪽 의료 산업 분야 네. 이 가운데에서 조금 더 비전이 있다라고 네. 생각되는 분야가 네. 좀 찝어서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뭔가 창업이라든가 도전해 볼 만한 분야. 사실 그 우리나라는 이제 메디칼 쪽하고 이런 그 덴탈 쪽하고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디칼 쪽은 메디칼 자체적으로 의과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발전되어 나오는 거고, 덴탈 쪽은 이제 치과 대학을 모토로 해서 발전이 되어 나가는데, 앞으로 그 우리나라는 앞으로 그 약 한 50년은 이 의료 쪽이 충분하게 전망이 저는 밝다고 생각되는데,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우리나라가 가장 인재가 예를 들면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점수가 제일 높은 학과가 어디였습니까? 예, 최근에 의대지 않습니까? 의대 치대 들어가려면 진짜 하늘의 별 따기지 않습니까? 예, 이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결국 뭐 하겠습니까? 이쪽 병원 해야죠. 뭐. 병원 해야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앞으로 포화 상태가 되는데, 우리나라 포화 상태 됐다고 절대 수요가 없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뭐 터키라든지 쿠웨이트라든지 그 아랍에미레이트에는 한국 의사가 진료하는 데는 내가 기꺼이 찾아가고 돈을 얼마든지 쓰겠다 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학이 되면 그쪽에 가서 오픈하는 게 낫다는 말씀이죠. 그럼요. 예. 글로벌리제이션으로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치과 쪽은 우리 한국 치과 이 의사분들이 제주. 놀림이 네, 손재주가 세계적으로 지금 벌써 알려져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전망이 밝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동 치과 진료 장비를 만드셨는데, 네. 그 어차피 지금 이게 치과 의사들한테 지금 그 모임 그쪽에 신뢰를 받고 계신 거잖아요, 네. 나름대로 그죠? 네. 신뢰를 받고 계신다면 그 이 시장에 이거 말고도 네. 다른 거를 또 만드셔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예, 지금 맞습니다. 생각하시는 좀 치과 진료 장비 말고 예. 이 앞으로 50년간 시장이 유망하다고 보시는 이런 치과 이 시장에 어떤 거를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제가 그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에서 그 뭐 재무이사, 총무이사, 부회장 이런 쪽으로 그 임원들을 오랫동안 맡다 보니까는 상당히 이쪽에도 똑같은 그 한 제품을 가지고 이 회사 만들고 저 회사 만들고 또 이 회사 만들고 그래가지고 경쟁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해외 시장에 보면 한국 사람들끼리 경쟁해가지고 제살 갈까 먹기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독특하게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아이템만 나는 고집을 해야 되겠다. 네, 네. 그게 제가 지금 오늘날도 이제 우리 같은 업종에 있는 분들한테 신뢰감을 주고 있는 이유가 저 친구는 절대 자기 아이템을 침범하지 않을 사람이다. 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회사에 가서 뭐 노하우라든지 그 애로사항이라든지 청취해도 다 오픈을 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거 뭐 받은 지식을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뭐 그 이중 스파이 짓을 안 하니까는 그분들도 마음 놓고 이제 서로 애로사항을 의논하고 자기네들 아이템이 이건데 이거에서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제가 제공도 해드리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옛날부터 이제 봉사활동에서 나왔던 그런 노하우가 뭔가 내 혼자 잘 사는 것보다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좀 잘 되게끔 자꾸 해드리는 그게 아마 제 달란트가 아닌가 생각이 네네. 듭니다. 그렇다 뭔가 지금 대표님은 이제 이런 이 업종에 네. 여러 전문 기업들 간에 뭔가 융복합하는 예. 그런 어떤 그 서비스를 네. 만들면 제품 들어가야 될 거고 그렇죠. 어차피 서비스를 뭔가 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런 네. 쪽으로 좀 하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예, 그렇지 않아도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 제품만을 취급하는 이제 해외 각 에이전트들을 제가 몇 군데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각 나라마다 이제 저희 같은 그 에이전트십으로 당신네들은 다른 거 취급하지 말고 한국 것만 좀 취급을 해라. 네. 우리가 그동안 여러 나라 거 하다가 한국 것만 할게. 그렇게 약속하는 분들도 있고 어쩌면은 그분들이 먼저 찾아놔 놓고 우리는 다른 거 안 하고 한국 것만 할 테니까 우리한테 물건을 확실하게 그 만들어서 좀 보내줄 수 있느냐.
그런 역할을 제가 좀 지금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잘 되기 위해서 영업적으로 이제 뭔가 네, 성과를 거두셔야 되는 건데 예전에는 이제 의사들이 뭐 이렇게 소개해주면서 좀 수월하게 하셨다고 하면 네. 요즘은 좀 환경이 좀 틀려졌겠죠. 달라졌죠. 예. 네. 요즘 그렇게 경쟁이 심한 환경에서는 어떤 식으로 영업사원들을 뭐 교육시키거나 아니면은 네. 뭐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네. 뭐 동기부여를 하시거나 어떤 식의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사실은 그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여기가 1,000원 한다 그러면은 이쪽 회사에서 900원 하면은 치과 의사분들이 1,000원짜리보다는 900원짜리를 사야지. 그러면서 이 가격에 대해서 그 민감하게 반응하고 좀 싼 거 쓰자 그러던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야 이거 너무 싼 게 비지떡이다 하는 게 이제 인식이 되어 버려 가지고 그래 제대로 된 제품에 제대로 값을 주고 우리도 사자 하는 그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젊은 분들이 영업을 할 때는 절대 뭐 정상적으로 돌파를 해야지 그 뭐라 그럽니까? 가격으로 덤핑이나 부딪힌다거나 이런 거보다는 덤핑으로 네. 한다거나 뭐 또 원장님 내가 이렇게 이 가격에 이렇게 이것까지 덤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 놓고 막상 줄 때 보면은 언제 내가 그 말 했느냐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편법을 한다 그런 거는 이제는 앞으로는 통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럼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네, 거네요. 저는 항상 그거를 신뢰가 가장 하고 중요하고 장기적인 이익을 예, 앞으로 멀리 갈 거를 생각하셔야지 그냥 내 앞에 있는 이익만 보고 뭐 덤벼들었다가는 언젠가는 그게 뽀록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마침 신뢰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제까지 어쨌건 뭐 국산 제품이 좀 전문가들에게 인정받기까지는 상당히 그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해외 제품들 비교해 가면서 처음에 개발을 하시고 뭔가 어떤 그 자선 사업 이런 거 말고 이 제품의 기능과 성능 이거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 어떤 식의 노력을 해보셨나요? 사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그 처음에는 우리 한국 제품을 왜냐면 치과 기자재 자체가 한국 제품이 나왔던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없었고 네, 옛날에는요. 네. 네. 거의 100%를 수입에 의존하다시피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막상 한국 제품을 만드는데 이걸 가지고 병원에 납품하려고 가보니까는 이 뭐 질이 형편없죠. 네. 그러니까는 그 의사분들 하는 말이 야 그러니까는 국산이지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5년 전, 비싼 20년 전 예, 얘기죠. 그러다가 야 안 되겠다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이 질을 한참 높여야지 그래가지고 이 그 연구 개발하는데 투자를 하자 그래가지고 상당히 질을 높이고 거의 미국 수준 이상으로 해서 이제 내놓고 어쩔 때는 우리가 전시회 가서 내놨을 때 이게 코리아 제품이냐고.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 맞아요 할 정도로 이거 수입품 아니냐고 왜 내가 저기 어디 미국에 그 전시장 가서 이거 분명히 봤는데 이 미국 제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국산이라 그러느냐 실제로 우리 그 나라에서 만들어 가지고 외국 브랜드를 달고 다시 우리나라에 역수입해 가지고 외국 제품인 줄 알고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OEM, 많았어요. OEM 네, 제품이요. 네, 많았습니다. 네, 네. 근데 요즘은 이제 한국산으로 된 게 거의 치과 의료 기자재가 85%가 국산화가 돼 있고 모든 아무 병원에 가서 야 여기 있는 그 한국산 제품 다 끄집어내봐 그러면 진료가 스톱될 정도로 이제 많이 이제 많이 그럼 이제 지금 보면 여기 보면 45개국에 수출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네. 이제 처음에 동남아라든지 자원봉사 그렇게 가시다가 네. 미주 유럽은 이거 자원봉사가 아니죠. 봉사가 그렇죠. 아니고 이거 실제 팔리는 거죠. 예, 거기는 그죠? 이제 그 독일에 전시회를 갔을 때 네. 이거 제품 괜찮네 그래가지고 써보고 입소문을 받아서 가는 거죠. 요즘 보면 이제 많은 여기 나온 CEO분들이 요새 중국 시장을 많이 진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중국 시장 쪽은 지금 어떻게 잘 안 보시는 건지 아니면 미주 유럽 쪽을 이거 더 크게 보시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중국 시장이 참 버리기는 아깝고 네. 먹자니 계륵이네요. 네, 예, 닫고 참 닫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가 중국에 그 의료기 허가 맞는데 네.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받긴 받으셨나요? 네, 받기는 받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걸린 건 얼마? 6년? 보통 1년 6개월이면은 네. 중국 법에는 당연하게 내주게 돼 있습니다. 네네. 제품에 하자가 없는 이상. 네네. 그런데 딱 1년 3개월 지나서 제가 대양대 거를 잘 해서 허가 맡으려고 준비했던 담당자인데 제가 본의 아니게 이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공무원 그만뒀다. 이런 예, 거예요? 그만두게 됐으니까 다음 후임자가 대양대 걸 이어서 잘 해드릴 겁니다. 그래 놔놓고 정중하게 메일이 옵니다.
아, 그러는 줄 알고 저는 순수하게 아, 네, 그런가 네. 보다 해가지고 아, 그래요? 근데 그 다음 사람이 누굴까 한 달 정도 기다려보면 그 다음 사람이라고 해서 메일이 다시 옵니다. 네. 제가 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받은 사람인데 네. 이 받은 게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고 오. 처음부터 다시 보내주십시오. 그 사람이 공무원입니까? 민간업자? 그러니까는 민간 대리업- 대행업체입니다. 대행업자. 대행업체 직원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때가 언젠데 지금 다시 하라뇨?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또 뭐 공증받아서 다 해줍니다. 근데 또 1년 3개월 정도 되면은 또 다시 한번 그걸 재탕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 사람들? 그 전략적인 겁니까? 그게 전략적인 겁니다. 계속 돈을 돈을 뽑아먹게? 계속 받기 그렇죠. 위해서요? 돈을 계속 아. 받고 이거를 이 제품이 들어오면은 자기네들 자국 산업이 당장 스톱될 수도 있으니까는 아. 이 딜레이를 시키는 그럼 그 국가적인 겁니까? 민간업체라면서요. 그러니까는 민간업체가 뭐 그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식약청에 네. 허가를 받아서 산업기술 시험원이든지 화학전자 전기 시험 연구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받아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업체에 있는 공기관. 분이 아. 공기업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합니다. 그거를 아. 한 3번 정도 하는데 와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야. 그래서 결국 6년 만에 야. 1년 6개월 만에 나와야 될 게 6년 오. 만에 나왔습니다. 야. 그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하더라 그러니까는 그렇게 늦게 받은 분들이 웃으면서 자 그- 그러면요. 네.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께서 이제 중국 진출하려고 그래요. 네. 똑같이 뭐 의료기기라든지 유사한 것들을 갖고 하면 또 그런 전철을 밟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하게 받을 그렇다면 수 이런 있습니다. 분들이 네. 그걸 밟지 않게 예. 하려면 어떤 뭐 팁을 주신다면 어떻게? 네. 그분들은 왜 그랬느냐 물으니까는 딱 자기네들은 1년에 한국에서 들어온 업체를 30개만 허가내고 나 30개 이상 되는 거는 리젝트. 쿼터제구나. 네, 리젝트를 야. 해라. 어. 법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어. 자기네들 암암리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 게 나중에는 저도 화가 나가지고 그 정도 되면은 다들 자포자기 한답니다. 네. 그래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우리 그 북경대학 교수님 부인이 그쪽으로 뭐 일을 한다 그래서 당신 우리 지사장이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회사를 출근해라 그래가지고 네. 출근하면서 왜 이렇게 됐느냐 그분이 따지고 그러니까는 어. 결국 그분이 다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분이 한국 분이셨나요? 중국 분이셨나요? 교포분이 있었죠. 아,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계속 그 끈질기게 노크를 하면 빨리 받을 수 있나요? 네, 어떤가요? 빨리 받을 수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네. WTO에 제소하는 건 어떻게 되나요? 효과 없나요? WTO WTO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그분들은- 상관없고요. 네. 그분들은 앞에 서류가 그렇게 안 왔는데 뭘 서류가 없다 그러는데. 서류가 없대는데 뭘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계속 계속 발품을 팔아야 되겠네요. 네, 확인하고 뺑뺑이를 돌립니다. 확인하고. 그러니까 그 뺑뺑이 안 당하려면은 미리 그걸 알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매일 출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한 사람 정해가지고 당신이 우리 지사를 넣어가지고. 지사장이다 하면서 그냥 뭐 명함 하나 파주고 그냥 그렇게 네. 자, 근데 6년 만에 받으셨잖아요. 네. 받으시면 이제 중국 시장을 이제 공략하실 수 있는 이제 법적 요건은 갖추신 거 아닙니까? 갖췄습니다. 근데 아까 왜 아직도 그 개를 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중국 시장에 이제 진출하려다 보면은 저희는 어느 정도 가격을 이 정도는 예를 들어서 10,000불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중국 제품이 싼 게 나와가지고 그게 막 설치기 때문에 거의 우리나라 그 제가 받고자 하는 가격의 10분의 1 정도로 막 내놓습니다. 야, 네. 그래서 우리는 타겟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면은 중국에는 군 부대에다가 이거는 특별하게 납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타겟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네. 일반 시장은 지금 거의 뭐 안 보고 있고 네. 꼭 사실 중국 공산당 간부들한테 진료하기 위해서는 이 또 군 병원에서 이걸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쪽으로 지금 뚫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마케팅이나 영업을 하신 중에 보면 정보 조달이라든가 그 다음에는 이제 전시회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독일의 IDS 이런 쪽이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하고 또 무역협회에서 이렇게 맞춤형으로 네. 수출 상담 같은 거 해주는 이런 네. 쪽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 중소기업들을 타겟으로 그런 전시회 마케팅, 전시회 영업을 이렇게 하면 효과적이다. 예.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예. 전시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그 치과 관련으로는 8대 전시회가 있습니다. 이제 그 세계적인 그런 그 지도를 놓고 보면은 요소마다 이제 큰 전시회가 8개가 있는데 그 8개는 꼭
나가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럽의 전시회, 유럽의 시장의 그 상황은 어떤지, 또 미국 쪽의 시장 상황은 어떤지, 저 브라질 상파울로 가보면 그쪽 시장 상황은 어떤지, 그다음에 모스크바 가보면 이쪽은 어떤지, 그다음에 싱가포르 가면은 동남아 시장이 어떤지 금방 아실 수가 있는데, 사실 가기 전에 미리 이제 전시장 가보면은 각국에서 온 웬만한 사람들이 이메일 주소, 명함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잘 케어를 해야 앞으로 수출하고 연결이 되지. 거의 100군데 사람들 만났으면은 10군데 이루어지면 저는 잘 이루어진다고 네.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조사도 잘 하고 또 어떻게 그분들하고 할 것인가. 그래서 미리 사전 미팅 날짜도 잡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주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1년에 안 되면 이번에 가서 성과가 없으면 내년도에도 그분들이 다시 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당연하죠. 클라이언트들이요. 네, 그렇다면 뭐 그런 걸 위해서 뭐 신경 써야 될 뭐 팔로우업이라든가 이런 뭐 단순히 메일만 보내면 되나요? 아니면 또 특별한 비법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일반 소모품이다 그러면은 금방 눈에 띄가지고 이거 얼마 안 되니까 내가 한번 사가지고 써보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제 저희 같은 장비는 상당히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까다롭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래서 보통 이제 의료 장비를 취급하시겠다 그러면은 똑같은 전시에 최소한 5번은 가야 이제 결실이 올라온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는 꾸준하게 계속 그 지역을 타겟으로 해서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브라질만 해도 한 3번은 꾸준하게 갔었으니까는요. 네. 근데 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 전시회 같은데 한 번 가는데 비용이 보통 비행기 싹하고 호텔비하고 이러면 네. 그다음에 부스 빌리는 비용도 장소에 따라서는 차이 있습니다만 그거 하면 500에서 1000만 원이 나간다는 말씀이죠. 예, 혼자 맞습니다. 나가면 네. 그렇고 두 사람 나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이러면 1000만 원 쑥 넘어가는데 그거 감당이 쉽지 않은데 네. 그건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뭐 쉽지 않은 거 뻔하게 알지만은 사실 요즘은 정부에서도 또 지원해주는 그런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놓치지 말고 꾸준하게 어느 정도 나름대로 적자를 감수해서라도 그 부분은 꼭 우리가 타겟을 삼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죠. 투자를 해야 된다. 예. 네. 그러면 해외에다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무역협회라든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든가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얘기를 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메일로 부탁하는 게 나은가요?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게 나은가요?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나요? 사실 효과를 높이려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코트라에서 지사와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네네. 제일 처음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시장 가가지고 그 사람들 처음에 어떤 회사에서 어떤 걸 취급하는지 잘 모르니까는 이메일 잘 접수해가지고 이분들을 이제 지사 사업으로 엮어서 그분들한테 좀 뒷조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매칭하는 게, 그러니까는 제 혼자서 한다고 절대 잘 되는 게 아니라 도움 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그렇게 있을 때는 얼마든지 도움을 받아서 어프로치하는 네.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그 45개국 좀 많은 전시도 많이 나가시고 많은 나라 사람 만났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렇다면 요즘 이제 말하면 나라별이 아니라 이 권역별로라도 남미면 남미, 네. 유럽 권역별로 이런 특성이 있더라.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권역 갈 때는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하기 좋겠다. 뭐 그런 팁 같은 게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뭐 좋아하는 선물 가져가는 게 인삼차 가져가시나요? 그런 팁이 있다면. 네. 예. 저기 유럽에는 굳이 우리나라 굳이 가져가서 뭐 하고 왜냐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짐도 많이 못 가져가고 그래서 유럽에는 조그마한 우리나라 고유의 인형 같은 거라든지 열쇠고리 같은 거라든지 또 북장구 같은 거, 이 핸드폰 고리 같은 거, 그런 거 가져가는 거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네. 조그마한 거 하나 선물해 주는 것도 그분들은 아주 귀하게 여기고 네. 가지고 잘 하고 있다고 작년에 줬는데 그 다음에 갔을 때 가지고 와서 좀 보여주고 그러는 분들은 꼭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 그런 분들은 같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꼭 사진을 찍어서 그분 메일에다가 내 얼굴까지 같이 포함해서 네네. 보내주면은 돈독한 관계가 네네. 되고요. 남미는 어떻습니까? 남미. 남미는 데킬라? 네. 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미도 이런 피부 접촉하고 스킨십 하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네. 예, 그분들은 한번 얼굴 봤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아미고 예. 예, 악수도 하고 그냥 안아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시는 게 이분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네. 남미식으로 한번.
제가 좀 가려요. 그리고 여성만. 그리고 저기 동남아 쪽은 아무래도 이제 가까우니까는 한 번씩 이제 전화 연락도 한 번씩 해보고 그리고 동남아 쪽은 의외로 우리나라 그 옷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갖다 주고 그런 거 참 좋아해. 아, 네. 택배도 가잖아요. EMS 같은 거 우편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 선물 보내시면 효과가 있을까요? 아, 그건 안 해보셨군요. 제가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건 이제 계속 해오시면서 그래도 지금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네. 어떤 목표 가지고 계시죠? 성장의 목표가 됐든 아니면 뭐 5년 후가 됐든 3년 후가 됐든 어떤 가지고 계신 목표 그게 네. 혹시 뭐가 있을까요? 사실 목표라는 게 뭐 그동안 여러 번 잡았다가 목표 미달하니까 오히려 더 실망하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요즘은 그래 뭐 작년 수준에서 몇 프로 정도 그 정도를 저희가 잡지 너무 옛날처럼 뭐 200% 성장하겠다 뭐 500% 성장하겠다 이거는 좀 무의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목표 수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느 나라 정도는 이번에 하고 가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쪽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점점 목표를 해가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고 더 좋습니다. 네. 네. 근데 아까 고민이 이제 지금 이제 뭔가 본격적인 네. 사업으로 갈 건지, 예. 아니면 지금 이제 봉사도 하시면서 쭉 회사를 키우어 오셨는데, 봉사를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고 계신다는 것은 네. 뭔가 지금 돈이 될 것이 예. 돈이 될 것이 뭔가 보이시니까 고민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돈이 될 게 안 보인다면 고민할 필요 없는 거예요. 돈이 없이 안 되는데 네. 봉사 계속 하는 거죠. 네, 네. 네. 제가 CEO도 계속 하는 것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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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것처럼 뭐야 깨알 같은 PR. 아니, 그러니까 돈이 지금 되시는 게 지금 뭐 보이십니까 지금? 예. 하시면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은 계속 이쪽의 일만 하다 보니까는 네. 이 부분이 뭔가가 길이 보인다 하는 것이 보입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제조업은 이렇게 가다가 예. 한번 인기가 탁 터지면 이게 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인건비로 몸으로 때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매출이 갑자기 100억, 200억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네, 되는 네. 거라서 예. 그런 가능성을 참 기대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예, 들어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그 제품을 보면서 하나 궁금했던 게 하나 있거든요.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제품을 만들 때는 기능적인 측면, 네. 아까 말씀하신 뭐 이것이 작동되면 다른 건 스톱이 되고 뭐 네. 성능이 좋고 튼튼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 쓰는데 예. 요즘은 또 디자인에 대해서도 많이 맞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뭐 좀 더 이쁘고 좀 더 편리하게 어떤 신경 쓰시는 게 있나요? 사실은 저 모델 다음에 벌써 디자인은 나와 있습니다. 예, 저 디자인이 아니라 그 예쁜 디자인으로 벌써 만들어 놨는데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금형비가 뭐 엄청 2억, 3억 나오더라고요. 나오죠. 네. 예, 그래서 이거는 당장 우리가 할 그게 못 되는구나.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우리 위에 있는 뭐 투자 벤처 뭐 캐피탈 이런 쪽으로 받아서 한다 그러면은 뭐 위험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뭐 굳이 하고 싶지는 않고 저희가 나름대로 사실 이때까지 오기까지 별로 주변 사람 다른 사람 도움을 안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네, 네. 그냥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자. 예. 그렇지만 다 때라는 게 있는 거고. 네. 예, 지금 대표님 뭐 요즘 이렇게 빌리는 게 아니라 어떤 투자를 받아가지고 뭔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뭐 사실 2, 3억이라면 뭐 충분히 뭔가 가능성이 있다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뭔가. 예.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아니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네. 이제 지금 바뀌신 디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바뀐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작업들을 하셨는지, 뭐 디자이너가 있는지 외주를 주셨는지. 독일 시멘스에서 예. 7년 동안 직접 의료기 디자인을 했던 분이 이제 광주대학교 교수분으로 와가지고 그분하고 만나가지고 그분이 나름대로 디자인을 해주셨어요. 네. 예.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혹 한다. 아주 그렇게. 괜찮은. 예. 근데 디자인진흥원 같은 데서도 디자인을 도와주잖아요. 맞습니다. 지자체 청주시나 뭐 이런 데 충북도나 이런 데서도 디자인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고요.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굉장히 성향이
외향적이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창선 앞바다에서 이렇게 그 보물을 캐면서 이렇게 잘하셨던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도전을 해나가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뭐 거리낌 없이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게 노하우가 자신의 강점이 되신 것 같은데 네. 딱 돌이켜 보면 아 나는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 예. 이런 것들이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는 원동력이 된 것 같아 하고 느끼는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 이름에 대한 것 때문에 상당히 그 조금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왜요? 예, 우리 할아버지가 이름을 배풀장에다가 속기 안에 큰바다 양자로 지어주셨는데 우리 그 학교 친구들이 어떻게 그 여자 이름이라고 놀리는지 너 안에 혹시 치마 입고 와야 되는데 괜히 남자 반에 들어있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그래서 할아버지 저 학교 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왜 싫으냐 그래서 이름 때문에 놀림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가 그 시골에서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이름을 그렇게 허투루 지으실 분은 아니고 그러면서 야, 너 이름에 대한 걸 아직도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안방으로 들어오라 그래요. 딱 저는 3살 때부터 양반다리고 붓글씨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탁 앉히더만은 한자로 딱 이름을 쓰시는 거죠. 자, 봐라. 배풀장에다가 속기 안에다가 큰바다 양 쓴 거는 네가 앞으로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가마솥에 내 귀처럼 훌륭하게 베풀 사람인데 야 이걸 이렇게 귀한 이름을 가지고 놀린다고 네가 놀림감을 당하고 네 스스로가 자부심을 못 가지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이름이었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를 가도 친구들이 놀리든지 말든지 네가 내 이름에 대한 거를 뭐 그 뜻을 알기는 알아? 그러면서 이제 극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나름대로 이름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니까는 그래 나는 이 세계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중요한 인물로서 베푸는 것이 내 소명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름을 바꿔야 되네요, 저희가. 그럼 5대양 6대주 우주로 나가야 되겠네요, 저는. 조심하세요. 옛날 5대양 그룹도 있어요. 하여튼 그 작은 계기가 이미 많이 나가셨어요 지금. 하여튼 뭐 몸으로 나가긴 합니다만.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떤 인재가 필요하십니까? 지금 현재 어차피 회사가 지금 뭔가 터닝 포인트 같은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그냥 어떤 봉사 위주로 가든지 예. 아니면 지금 생각하신 바대로 좀 뭔가 뭐 새로운 어떤 매출이라든지 사업을 이제 확장시키는 이제 그렇게 갈 거냐의 터닝 포인트인데 만약에 사업을 확장시켜 나간다면 지금 뭐 어떤 인재가 필요하십니까 지금? 사실은 제가 이거 만들기는 잘 하는 뭐 만드는 거에 대한 거는 뭐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잘 만들 네네. 자신은 있는데 네. 이 또 잘 만들다 보면은 이걸 네. 어떻게 해서 잘 팔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마케팅 쪽에도 좀 전문가가 있으면은 그분들의 좀 도움을 받아서 네. 어쨌든 뭐 수출을 많이 해서 이걸 가지고 돈을 좀 제대로 잘 만들었으면 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마케팅 쪽에 있는 사람을 뽑으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같이 협업을 생각하시는 뭐 겁니까? 지금? 협업으로 하면은 우선 내가 돈이 안 들어서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뽑아서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또 저희가 자금을 네.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그 협회 내에 보면 그 500개 회원사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IDS 같은데 올해 150개 회사가 나가서 이렇게 부스를 차렸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그 조인트 해가지고 예. 왜냐하면 굉장히 독보적인 아이템이란 말씀이죠. 그 회사 나갈 때 같이 조인트해서 나가는 쪽으로 하면 국내에 계신 분들한테 뭔가 그 계약을 맺어가지고 MOU를 체결해서 하나 팔면 뭐 20% 마진을 드리겠다. 뭐 이런 방법도 매출을 팍 늘리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지금 500개 우리 그 치과기자협회 회원사들 중에서 이제 IDS 나가는 150개 회사들은 주로 이제 제조업을 위주로 하는 데고요. 네네. 나머지 한 70개는 수입만 하는 회사고 네. 그다음에 300개 정도 회사는 이제 주로 유통업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 300개 회사는 전국에 이제 흩어져가 있는 많은 이제 소매업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그냥 당연하게 포탑을 장비하면은 저희 건 줄 알고 그분들이 다 우리의 고객들이 되고 그 치과병원에 어프로치 해주시는 네. 귀한 연결 고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연락 오면은 저희가 꼭 뭐
그분들한테 충분한 마진을 네네. 들여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부분 영업도 그분들이 책임지고 해주고 계시고 국내 영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회사의 어떤 그 영업 쪽에 네, 어떤 엄청난 조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국내 영업도 아까 그 외부에 예. 협력업체들이 하는 거고 그렇죠. 해외도 바이어들이 해주는 거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영업 조직이 회사에 그렇게 있는 건 아닌 거네요. 지금 현재는 아, 그렇게 네. 제가 뭐 혼자서 다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마지막으로 대표님 그 가장 지금 회사에 가장 현재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취약점이다. 이거는 네. 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무래도 회사의 가장 큰 취약점,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마케팅 부분이죠. 마케팅 네네. 부분이요. 네. 영업력, 네. 자체 영업이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오늘 여기까지 방송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고요. 그 이때 질의응답 시간은 우리 전체 사진 찍고 둘러 앉아가지고 오프 더 레코드로 벽 없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오늘 이제 다음 주하고요, 다다음 주 7월 말 8월 초 둘째 주는 휴가입니다. 휴가철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저희 직원들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저 때문에 계속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는 아예 여기 압구정동에 방송이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여기서 IT 방송도 많이 하는데 그것도 다 안 받았어요. 안 받고 이제 2주간 쉽니다. 쉬니까. 그래서 8월 10일 날, 8월 17일, 24일 날, 8월 10일 날은 저 스타트업하고 벤처 쪽의 미디어, 대표적인 미디어죠. 벤처스퀘어의 명승은 대표. 여기는 이제 단순하게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엑셀러레이터 역할도 많이 하고 있죠. 명승은 대표. 굉장히 샤프한 재밌는 대표입니다. 네. 두 번째 나오신 거네요. 아니야, 첫 번째예요. 두 번- CO2는 처음이에요. 응? CO2는 첫 번째죠. 두 번째. 아니야. 그때 안 나왔어. 그때 북포럼이었나요? 북포럼이었어요. 아, 그랬나요? CO2는 처음이에요. 그때 패널로 나왔었죠. 전문가 패널로 나왔어요. 여기 안 나왔어. 시오톡인 아니, CO2가 아니었어. 헷갈려. 자, 그다음에 8월 17일 날에는 오산 컨벤션 웨딩홀의 정미섭 대표님. 이분은 이제 자수성 가셔가지고 뭐 스트레스 많으신 분인데 어쨌든 그 엄청난 회사는 아닌데요. 아무것도 없는 열악한 데서 뭔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8월 24일 날에는 사물 인터넷 전문 기업의 삼성전자 출신들이 나와가지고 사물 인터넷 쪽에 지금 여기는 펀딩을 요새 그 뭐 조명 쪽에 뭐 만들었는데 그거를 해외에는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해가지고 펀딩을 했어요.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제품의 그 어떤 그 제조하는 들어가는 뭐 원가랄까 그런 것들을 그렇게 조달한 네. 매직에코 최용욱 대표님. 자, 그러면 오늘 수고하신 두 분의 MC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저희가 그 MC는 저희가 돌아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보시고 와서 나 한번 MC 한번 해보고 싶다. 8월달에 이 사람하고는 한번 해보고 싶다는 분들은 이따가 저한테 얘기해 주면 제가 MC 시켜드릴게요. 별거 아니에요 MC. 네. 보세요, 아무도 다 아는 거지. 개나 소나 다 MC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대표님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면 마치고 가죠. 네. 장시간 뭐 제가 이런 말을 꼭 해야 되겠다 사전에 준비하고 온 게 없어가지고 제대로 그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말이라도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한테 그 민폐를 안 끼쳐드렸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